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획으로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이수진입니다. 지난 편에서 저는 남편 민혁 씨와 그의 불륜녀 김지원에게 첫 번째 복수를 완료했다고 말씀드렸죠. 이혼에 성공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고 그들의 직장 생활과 연애를 박살냈다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그 다음부터였으니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더 치밀하게, 더 완벽하게 그들을 무너뜨렸는지요. 여러분, 복수라는 건 단순히 한 방 먹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수는 상대방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4월. 이혼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 제 삶은 평온했어요. 하은이와 함께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오픈했죠. 하은이네 카페라는 이름으로요. 하은이는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라고 자꾸 물었죠. 아빠는 먼 곳으로 일하러 가셨어. 가끔 보러 올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4살짜리 아이한테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민혁 씨는 한 달에 한 번 하은이를 만났어요. 면접 교섭권이라는 거죠. 법원에서 정해준 최소한의 만남. 처음 만나는 날 민혁 씨는 초췌해 보였어요. 살도 빠지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죠. 하은아 아빠야. 보고 싶었어. 하은이는 어색해했어요. 6개월 동안 못 봤으니까요. 아빠. 왜 이제 와? 민혁 씨가 울먹였어요. 아빠가. 미안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간 다 됐으면 데려다 주세요. 하은이 학원 가야 해요.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해. 다시 한 번만. 됐어요. 하은이 시간 끝나기 전에 데려다 주세요. 민혁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한편 민혁 씨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팀장 해임되고 3개월 무급 정직 먹은 후 복직은 했지만 사람들 시선이 달랐대요. 다들 수근거리고 뒷담화하고 저 사람 불륜으로 이혼했대. 부하 직원이랑 바람 피웠다며. 와 진짜 인간성 별로네. 승진? 당연히 물 건너갔죠. 오히려 한직으로 발령났어요. 지방지사 평사원으로. 연봉도 깎였습니다. 팀장 때는 7천만 원 받았는데 이제는 4천만 원. 거기에 저한테 매달 양육비 150만 원 보내야 하고 빚도 있었어요. 저한테 준 위자료랑 재산분할 때문에 대출받은 거죠. 민혁 씨 인생.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김지원은요? 김지원은 더 비참했어요. 회사 사표 내고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대요. 우울증으로. 재취업도 안 됐어요. 건축업계가 좁다 보니까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김지원? 아, 그 유부남이랑 바람피네? 면접 볼 때마다 떨어졌죠. 6개월 동안 20군데 넘게 지원했는데 전부 탈락. 결국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대요. 시급 9,000원짜리. 이화여대 나와서 편의점 알바라니. 웃기죠? 저는 이 소식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사람을 고용했거든요. 민혁 씨와 김지원을 계속 감시하도록.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세요. 누구 만나는지 뭐 하는지 전부요. 비용이 들긴 했지만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들이 정말로 무너졌는지 아니면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지를. 그리고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만나고 있었어요. 2020년 6월. 민혁 씨와 김지원이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통화였어요. 김지원이 먼저 연락했죠.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아무도 날 안 뽑아줘. 부모님도 날 외면해. 오빠밖에 없어. 민혁 씨도 외로웠을 거예요. 이혼하고 직장에서 찍히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지원아.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다들 날 이상하게 봐. 수진이는 하은이도 못 보게 하고. 서로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피해자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요. 웃기죠? 본인들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7월에는 직접 만났어요. 카페에서. 제가 고용한 사람이 찍은 사진을 봤는데 두 사람이 손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민혁 씨가 그렇게 말했대요. 김지원은 울면서 끌어안았고요. 아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저 사진 보고 그들은 다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몰래. 주말마다 만나고 모텔 가고 미래를 꿈꾸고. 우리 결혼하자. 언젠가는. 응, 오빠.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민혁 씨는 저한테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내면서 김지원이랑 데이트는 하고 있었고, 김지원은 편의점 알바비로 겨우 살면서도 민혁 씨 만나는 데는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9월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지원이 임신한 거예요. 김지원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어요. 이 바보들이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김지원은 민혁 씨한테 전화했대요. 오빠, 나 임신했어. 뭐라고? 임신 6주. 오빠 아기야. 민혁 씨는 당황했죠. 당연히. 지금 자기 형편의 애를 키울 수 있나요? 양육비도 제대로 못 내는 주제에. 지원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낳아야지. 우리 아기잖아.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시기? 오빠가 나랑 결혼하자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김지원이 울면서 소리 질렀대요. 민혁 씨는 결국 알았어, 낳자. 우리 책임지자라고 했습니다. 책임? 뭘로 책임지려고요? 민혁 씨 월급 4천만 원에서 세금 떼고 대출 이자 갚고 양육비 주고 나면 월 15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김지원은 편의점 알바로 월 150만 원. 둘이 합쳐봤자 월 300만 원. 거기서 전세 구하고 생활비 쓰고 애 키우고?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들은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10월 민혁 씨와 김지원은 작은 원룸에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 민혁 씨가 대출받아서 마련한 거예요. 김지원은 임신 5개월까지 편의점 알바를 했고 그 이후로는 집에서 쉬었죠. 민혁 씨 월급으로 둘이 살아야 했어요. 제가 고용한 사람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자주 싸웠대요. 지원아, 이번 달 양육비 못 낼 것 같아.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해. 하은이한테는 줘야 하잖아. 알아. 근데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당신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임신 안 했어. 그건 너도 알고 한 거잖아. 사랑? 그런 거 진작에 사라졌죠. 남은 건 불안과 후회뿐. 김지원의 부모님은 연락을 끊었어요. 우리 딸 없다 생각하겠다면서요. 민혁 씨 부모님도 마찬가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며 돈 한 푼 안 줬죠. 두 사람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법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짓밟을 계획이었습니다. 11월, 저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민혁 씨가 양육비를 3개월째 안 보내고 있어요.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럼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혁 씨가 김지원과 동거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셨죠? 네, 사진도 있고 주민등록 등본도 떼놨어요. 좋습니다. 이건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안 낸 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완벽했어요. 12월, 저는 민혁 씨를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이혼 후에도 계속 김지원과 만난 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요. 민혁 씨한테 법원 소원장이 날아갔습니다. 2021년 1월,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민혁 씨를 다시 봤어요.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정장에 구겨진 와이셔츠.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겨우 1년 만에 10살은 늙어 보였죠. 김지원도 함께 왔더라고요.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7개월쯤 됐나 봐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고 강민혁 씨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혁 씨가 떠든거렸어요. 죄송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양육비를 안 낼 이유가 됩니까? 그게 새로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피고는 현재 김지원 씨와 동거 중이고 김지원 씨는 임신 7개월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새로운 자녀를 준비하면서도 기존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까? 민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이혼 판결 이후에도 불륜 상대였던 김지원 씨와 계속 만났고 결국 동거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추가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고 측 의견은? 민혁 씨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는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 위자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새로운 아이를 가졌습니까? 그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 피고는 기존 배우자와 딸을 배신하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같은 상대와 동거하며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판사님의 말씀이 차가웠어요. 민혁 씨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죠. 재판은 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증거도 명확했고 법리도 제 편이었으니까요. 2월 판결이 나왔습니다. 1. 강민혁은 이수진에게 밀린 양육비 450만 원을 즉시 지급할 것. 2. 앞으로 양육비를 1회라도 더 미지급할 시 형사처벌할 것. 3. 추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 4. 양육비는 하은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00만 원으로 증액할 것. 민혁 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밀린 양육비 450만 원에 추가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양육비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갚으라는 거냐고 소리 지르고 싶었겠죠. 하지만 판사님 앞에서 그럴 수도 없고. 법정 밖으로 나오는데 김지원이 울면서 민혁 씨한테 매달렸어요. 오빠, 우리 어떡해? 돈이 없는데. 모르겠어. 대출을 더 받아야 할 것 같아. 대출? 이미 빚이 얼만데.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법원 복도에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요. 이제 시작이야, 강민혁. 김지원. 너희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2021년 3월. 김지원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대요. 축하할 일이죠? 아니요. 그들에겐 재앙이었어요. 병원비, 출산용품, 산후조리. 돈이 엄청 들어갔죠. 민혁 씨는 대출을 더 받았어요. 이미 빚이 5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이자만 해도 월 100만 원이 넘었어요. 월급 4천만 원에서 세금 빼고 이자 갚고 제게 양육비 200만 원 주고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김지원은 출산 후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애는 밤낮으로 울어대고 돈은 없고 부모님은 연락도 안 되고 남자친구. 아니, 이제 남편이라고 불러야 하나? 어쨌든 민혁 씨는 일하느라 집에 없고 홀로 원룸에서 애 키우며 무너져 내렸죠. 제가 고용한 사람의 보고에 따르면 김지원은 하루 종일 울기만 했대요. 애를 방치하기도 하고 민혁 씨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나 이러려고 이화여대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내 인생은 안 망했어? 너 때문에 이혼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빚쟁이 됐잖아. 너 때문이라고? 처음에 접근한 건 당신이잖아. 내가 유혹했잖아. 그날 회식 때 내가 먼저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했어요. 사랑? 진작에 끝났죠. 이제 남은 건 증오뿐. 5월 민혁 씨 회사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업무 실수가 잦아진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집중을 못했나 봐요. 그리고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민혁 대리, 회사 상황이 어렵습니다.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서. 죄송합니다. 구조 조정이라지만 사실은 민혁 씨를 잘라내고 싶었던 거죠. 계속 말썽만 일으키는 문제 직원이었으니까요. 민혁 씨는 실업자가 됐어요. 실업급여를 받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그리고 저는 재취업을 방해했습니다. 어떻게냐고요? 민혁 씨가 이력서를 넣는 회사마다 익명으로 제보를 했어요. 강민혁이라는 사람, 불륜으로 이혼했고 전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고용하지 마세요. 물론 이게 불법일 수도 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익명이니까. 민혁 씨는 3개월 동안 5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전부 떨어졌어요. 8월 결국 민혁 씨는 일용직 노동자가 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15만 원 받는 막노동. 몸은 힘들고 수입은 불안정하고. 이화여대 나온 건축가가 건설 현장 막노동을 하게 된 거죠. 김지원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카페 알바로. 시급 1만 원. 하루 8시간 일하면 8만 원. 둘이 합쳐봤자 하루 23만 원.
한 달 700만 원 정도? 거기서 월세 50만 원, 대출 이자 10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어린이집비 50만 원, 양육비 200만 원. 계산이 안 나와요. 적자죠. 그들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카페는 잘 되고 있었고 하은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저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었죠. 네, 새로운 연애 상대가 생겼어요. 좋은 사람. 이혼남이고 아이도 있지만 민혁 씨와는 달리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배신한 사람은 벌을 받고 배신당한 사람은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지금은 2024년입니다. 민혁 씨와 김지원은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대요. 민혁 씨는 여전히 일용직 노동자고 김지원은 마트 계산원으로 일한다고 들었어요. 빚은 늘어났고 관계는 최악이고 아이는 방치되고. 하지만 헤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고요? 헤어지면 혼자서는 더 못 살 거거든요. 서로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그들의 형벌이에요. 서로 미워하면서도 떨어질 수 없는 지옥. 저요? 저는 행복합니다. 하은이는 이제 9살.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제 카페도 잘 되고 있고 새 남자친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때때로 생각해요. 만약 제가 복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민혁 씨 눈치 보며 살고 있었겠죠. 그가 언제 또 바람필까 전전긍긍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복수했고 이겼고 행복해졌어요. 복수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요? 천만에요. 정당한 복수는 정의예요. 그리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실 민혁 씨가 감춰둔 비밀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제 복수는 더욱 완벽해졌답니다. 기대하세요.